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장진영입니다. 네, 웨이슈 BYD 축하합니다. 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정말 한국 시장에 와서 자본을 풀어서 또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가격도 나름 괜찮네요. 사실 생각보다 네, 처음에 막 프리미엄 전략을 하겠다 그랬다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딜러사를 통해서 가격 정보를 미리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3190, 3290이라는 가격표를 이제 며칠 전에 입수를 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16일 11시에 이제 보도자료가 왔는데 네네. 가격을 또 네, 바꿨더라고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통풍 시트하고 오토 테일 게이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100만원 차이만 두면 누가 밑에 걸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180만원 차이는 둬야. 그래서 아래 건 40만원 내리고 위에 건 40만원 올려서 올리고. 그러더라도 이제 상위 트림 3,330만원 333이네? 어허. 네, 이거 아마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네. 40만원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건 내리고 위에 건 올리고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BYD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보려면 마진 다 보고 그리고 또 초기 불량 또 부품 스탁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 하려면 한 3,700원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격 책정 보고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거니와 이 프리미엄 전략은 이제 실수라는 걸 알았구나. 프리미엄 전략이라 이거 일본에서 호되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BYD가 고심을 많이 했겠지. 실패는 했는데 3만 대 출사표 던지고 7.4% 달성을 해놓고 누가 봐도 실패인데 이거 실패했다고 하면 기업은 안 되니까 그렇죠. 마침 도요타가 2038대를 팔았어. 도요타를 이겼다. 그렇죠. 어딘 좋아. 그거 참.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홀라당 받아다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런 거 조금 필터링 해야지. 그렇죠. 도요타는 전기차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가 정확하게 뭐 자기들 기술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토요타를 이겼다 뭐 이렇게 제쳤다. 아이고야. 약간 그런 게 좀 많긴 했습니다. 이제 뭐 오늘도 그러겠지만 네. 뭐랄까 이렇게 분명 새로 시장 전략을 짜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언론 플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해요, 마케팅적으로. 근데 그렇죠. 그게 너무 조금 과장과 허풍이 섞여 있으면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도자료 주는 대로 받아서 올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하시고 내용을 좀 고쳐야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이 3,330이면 네. 실제 구입가가 한 3,10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LFP 적용과 그 외 사안들 때문에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좀 짧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200이 안 돼요. 네. 200만 원이 안 되고 프로모션 좀 걸고 한다 하더라도 뭐 한 200, 한 3, 40 덜어낸다고 해도 3,100이에요. 그러니까 3,100이면 EV3하고 가격이 또 줄어드네. 그 많은 분들이 EV3 롱레인지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롱레인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스탠다드랑 비교해야죠. 안 돼요. 그거는 주행 거리가 거의 200km 가까이 차이가 나버려. 그렇죠. 안 돼. 180km 차이가 나는데 스탠다드 58.3kWh 배터리 탑재한 모델이 350km를 가요. 그리고 전장이 둘이 비슷해. 네. 아토3는 약간 조금 더 길입니다. 네. 같은 세그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V3 상품성하고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아토3가 어휴, 출시된 지도 훨씬 좀 됐죠. 2년 뒤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SDV로서의 가치도 훨씬 떨어지고
사실 SDV에서 특히 이제 비클 모션 컨트롤 같은 네. 이제 다이나믹하게 동력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슬립 제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토3가 개발됐던 시점에서는 네. 그게 사실 적용된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 필스핀 많이 난다고. 그게 사실 네. 코나 EV 1세대도 그러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그걸 적용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럼 타이어도 더 빨리 닳고, 그렇죠. 그리고 출력 손실도 생기고, 승차감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감형 댐퍼와 같은 어댑티브와 견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렴한 이런 기술도 대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회생 제동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SDV라고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UI 가지고 자꾸 SDV라고 착각을 하는 유튜버들, 기자들, 또 소비자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검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UI도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나,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개별 소프트웨어를 큰 돈 주고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제 UI, UX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UI까지는 그래도 인터페이스라는 의미가 좀 포괄적이니까 괜찮다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픽적인 걸 가지고 자꾸 SDV다, 이게 소프트웨어 뭐 디파인 비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래픽은 엄연히 이 그림 예술 분야거든요. 이게 분야를 그냥 호도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네. 수가 있어서 조금 워딩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DV라고 하면 토크 제어,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스위칭 제어, 그리고 또 BMS 제어,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의 구현, 편안한 승차감의 구현, NVH의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통한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SDV에서 정말 가치 있고 미래를 끌고 나갈 핵심적인 기술의 중심이고, 테슬라 모델 3가 그걸 잘해서 대박을 친 거지. 그렇죠. 처음에 그거를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를 테슬라가 가져왔어요. SDV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정말 생소했어. 그래가지고 개념을 그때 내연차 업체 엔지니어들이 이해를 못해서, 아이 또 설레발 치네, 저것들 경험도 없는 것들이 완성차 만든다고 깝죽대다가 몇 년 안에 넘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제어를 끌고 쳤다가, 지들도 지식이 있으니까 다 뜯어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구 모드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소름 돋는 거야. 자기들은 해보지 못한, 할 수도 없는 걸 해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샌디 먼로 이분이 아무리 테슬라의 우호적이라고 하시지만 그분은 정통 엔지니어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왜 테슬라가 7년을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모터, 배터리 들여다보고 7년을 앞섰구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목했던 건 지금까지 내연차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과 같은 형태가 새롭게 눈앞에 펼쳐진 거야. 그리고 중앙 제어 방식으로 해서 제어되는 이 자동차가 기존의 메카니컬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지. 그렇죠. 펌웨어 수준이 아니고 마치 PC처럼 스마트폰처럼 통합 OS와 그 통합 OS와 유기적으로 제어되는 각 부분의 소프트웨어의 제어가 전혀 다른 세대의 기술이다라고 구별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세대가 지나야 그런 것들은 구현이 되거든. 맞아요. 야, 이거 하려면 주변에 이제 IT나 소프트웨어 이해하시는 그런 기술자들이 주변에 샌디 먼로 그 그룹에 많이 계시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거 개발하려면 몇 년. 그래서 7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전기모터 배터리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막 아무 7년 막 찌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이런단 말이지. 요즘도 그런 댓글 많이 달려요, 사실. 아니 눈에 보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던 뭘 하던 따라가지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흐름을 잡고 맥을 잡아야 돼. 흐름을 잡고 맥을 잡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코딩을 해서 넣으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쵸. 그걸 하나씩 다 잡아내야 돼. 심지어 이게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단순 코딩이었던 어떤 펌웨어 영역에서 네. 이거를 OS를 올려서 스레드를 돌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래 OS를 기존에 안 썼던 이유는 실시간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근데 지금 충분히 하드웨어 파워가 컴퓨팅 파워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 시점인 거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OS를 얹어서 알고리즘으로 돌려버리니까 네. 분석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지. 네. 단순히 패턴적으로 분석해서 이럴 때는 뭐 이런 케이스로 코딩해서 이렇게 분기가 나눠지겠구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알고리즘 공식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 네.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맥을 잡고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성능과 안전과 또 효율과 그 외의 가치 부분을 다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SDV로서의 진정한 가치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그걸 못 보여준다. 그 증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서킷 가서 막 랩 못 돌고 퍼지고 들이받고. 그 샤오미 SU7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그 아마추어 레이서가 갖고 들어갔는데 한 바퀴를 채 못 돌고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리고 위험했어요. 지금 리튬 인산철 이제 사용한 지가 중국도 꽤 됐는데 SOH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SOH 열화율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3원계 대비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그 차이, 격차를 벌릴 정도로 지금 SOH의 빠른 하락률 때문에 얘기가 정말 많다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중국에 동처디 그 사이트에 몇 개를 봤는데 네. 한 EV가 네. 되게 베스트셀러 차량이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요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중국 비아디 그룹에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 같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게 가격도 적당하면서 차도 네. 크고 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트림이 다 존재하는 아주 좋은 차인데 이 차에 이 LFP가 탑재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7만 킬로를 탔는데 네. 16%가 SOH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SOH 84로 나오는 거네? 네. 아이고야. 근데 지금 제가 딱 지금 7만 800 넘고 있거든요. 네. 99%가 나와요. 99. 네. 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터리 셀의 공정 차이도 있겠고 완성도 그렇죠.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은 BMS 기술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BMS가 긴 거리만 갈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화재 예방, 그렇죠. 여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셀 밸런싱과 셀 관리를 통한 SOH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BMS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 잘못 관리하면 매니지먼트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미지 망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SD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아주 일부분인 UI,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에 보여지는 이거 몇 개 돌려보고서 야 이렇게 SDV 중국이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하시면 좋겠고, 중국은 아직까지 자동차의 본질을 좌지우지하는 이 SDV에서 국산차와 격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터리의 차이다, 주행거리의 차이다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다. 아니 EV3가 우리가 하극상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나온 아이오닉 5 EV6보다 얘가 SDV로서 완성도가 더 높더라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그래서. 뒤로 나오는 차들이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발전하니까 계속. 맞아요. 이런 차의 스탠다드를 3,500 정도면 욕심 버리고 어느 정도 구성에서 탈 수 있는데 아토 3 정도 되는 그 구성으로 탈 수 있어요. 사실 그 구성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400에서 500 그래 좀 더 욕심내서 옵션 몇 개 더 넣었다고 해서 600만원 차이 난다고 치고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뭐 아토3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사시겠다는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렇죠. 네,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또 좋은 자동차를 통해서 만족을 오래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왜 그렇잖아.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막 주변 사람 오면 너 이거 먹어봐. 맞아요. 이거 꼭 맛봐야 돼 하면서 막 강권하고 그러잖아요. 이 영화 꼭 봐야 돼. 네, 아, 이런 거. 네, 그러면서 막 먹을 때도 이렇게 잘 먹나 안 먹나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부담 100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면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게 보상이야. 그쵸. 심지어 내가 사주면서도 그래. 맞아요. 어때? 그러면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별로 경쟁력에 있어서 좋지 않고 가성비 면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라고 그런 확신도 들지 않는 모델을 자꾸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지. 무지 때문에 자동차를 판단할 수 없는 그 무지 때문에, 두 번째는 뭘 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없고 타당하게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 이면엔 돈이지. 보통 네. 이유를 모르겠으면 돈이죠. 그렇지. 그리고 요즘은 영화학들에서 그 돈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다 되게 온갖 대행사들, 랩사들 많아요. 그렇죠. 거기 거쳐가지고 세탁해서 받지. 장사 한두 번 해보시나. 그러니까 워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너네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진짜 저희도 한번 뭐 공정위 신고도 들어왔었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실제로 BYD에서 제안하라고 메일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메일을 받으니까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가격 적어서 리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두 번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얼마 원합니다 하면은 컨펌 나면 그렇죠. 티 안 나게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하는 결제 라인 만들어 놓고 하겠지. 통장에다 BYD 아이 그렇게 안 하죠. 유한해서 이렇게 찍히겠나. 아이,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그렇게 아유 어설프게 할 리가 없죠. 그럼 그러니까 뭐 안 받았습니다. 뭐 통장 깔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고. 까도 안 써 있어요. 어차피. 선수들끼리 왜 그래? 다 알면서. 우리 정도 되는 규모면 다 와. 그렇죠. 한번 두드려 본다고. 그리고 맛을 봐요. 저놈은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쯤 되면 아는 지인 동문 누군가는 대행사를 하고 있어. 대표를 하고 있어. 그렇죠. 전화를 해서 아냐 그러면 몇 달이 건너서 알아.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거 알아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막 길길이 뛰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BYD 축하합니다. 사실 네, 축하해요. 축하할 일이긴 해요. BYD로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욕심이 있잖아요. 사실은 한국 시장 네. 만만치 않아. 한국 일본 시장보다 더 어려운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뭔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면 그렇죠. 글로벌에도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아닌가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전기차 잘하는 현대, 기아, 본진인데 본진에서 예를 들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이자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중국 업체가 네. 글로벌에서 좀 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유일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은 빈집털이인데 빈집털이도 제대로 못 실패했잖아요, 했지. 지금. 빈집도 제대로 못 털어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K카 그다음에 아주 대단한 경비 업체가 몇 겹을 둘러싸고 있는 철옹성이라고. 여기를 BYD가 예를 들어서 뭐 기대했던 성과를 이상으로 냈다 그러면 중국차의 청신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과연 소비자들이 디지털 시장은 중국이 안착하는데 시간이 한 4, 5년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국이 밀려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중국 태블릿, 중국 노트북, 중국 스마트폰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조금씩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아 괜찮겠구나 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동차는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자동차가 더 빠를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편인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장은 뭐 모르지. 뭐 모르죠. 시작해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